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의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태 의원입니다. 저희 예산서를 보면 뭐 축제나 설계나 연구 등 용역비가 2천만 원에서 2,200 정도 다 수익의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게 많은데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마 그래도 이제 인력이 적게 투입되는 이제 용역 중에서도 이제 단순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마 이제 그렇게 부서에서들 선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천만 원이란 걸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저희 자체에서? 아니 이제 계약법상에서 이제 2천만 원까지가 수의 계약이다 보니까 그 계약법이 어느 것의 계약법이냐고 묻는 건데. 우리 그 지방 그 계약에 관한 법률, 자치단체 지방자치단 계약에 관한 법률. 맞아요? 네, 그렇게 간 거죠. 예?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근데 그 관련 법령을 네네네.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냥 이렇게 몇 해를 지나다 보니까 용역 업체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 시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위원회별 총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이게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죠. 위원회요. 네, 위원회별 총 나가는 금액. 예, 그거 아마 총괄 정리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1년 용역비도 받아볼 수 있죠. 업체별 이제 건수나. 현재까지 저희가 그 계약된 그런 것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1년 설계비, 1년 연구비, 그다음에 이게 차액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환 건수나. 나중에 금액. 이제 집행이 만료되면 네. 그때 이제 이 부분도 다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세부 사업 설명서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밑에 보면은 공공운영비에 가로기 꼬듬대 정비는 이거 용역을 주시는 건가 아니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교체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에다가 얹어도 되는 건데 이게 수의계약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건가요? 용역이라서 소액 용역은 공공운영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해두신 거냐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이거 용역을 주기 때문에 소액 용역은 편성목이 공공운영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를 넣고 이거 가로기 구입은 저희가 별도로 구입할 거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넣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로비 꼬듬대 정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 총 4,100개 정도의 도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로가 이제 그러니까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태극기 훼손되는 거 있고 꼬짐대가 또 이렇게 훼손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마다 연차별로 정비해 나가는. 그래 누가 정비를 하냐고 이거.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그러니까 용역회사한테 주는 게 아니냐고 아까 물어본 건데.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관내 있는 이제 보훈단체하고 매년 이제 수의를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민원도 있고 할 때 아마 이제 뭐 보시다 보면은 많이 꺾여져 있고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가서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하고 정비를 그분들이 이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차액분이 남지 않을까요? 정비니까 망가지지 않은 건 수리 안 할 거 아니에요. 거의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한번 그거는 한번 다시 뭐 집행 작년도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네, 그거 한번 그것도 보도록 예산서 좀 보여주세요. 또 206쪽 보시면 이게 일반 운영비에 면접 위형 수당 해가지고 이게 1인당 30만 원씩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명 20회. 네.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게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시간 선택제 임기제와 이제 일반 임기제 채용
그거에 따라서 그거와 이제 그 공무원들 1년에 한 번 임용했을 때 그때 면접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면접위원들이 어떤 분이세요? 5 저희가 분이? 이제 면접위원은 이제 그 전문 면접 그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고 관련 분야 뭐 전문가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 이게 20회나 하세요 혹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임기제 만료 기간이 계속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임기제를 뽑고 있습니다. 만료 기간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들어온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채용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다 날짜가 다릅니다. 같이 하는 방법은 없어요? 일괄적으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 한번 알아보셔야 될 텐데. 저희 그래가지고 저희 임기제 한 91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사업하다가 필요할 때 채용하는 경우 이런 거라서 저희가 이제 그래도 이제 모아서 합니다. 한 건 한 건 하지 않고 모아서 합니다. 이게 상위 기간에는 어느 기간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10개월 계약하는 사람도 있고 11개월 계약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고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 부분도. 임기제는 저희가 이제 최장 5년까지 하고 있고 이제 기간제가 8개월 채용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닌데 아까 말씀 다 해주셔갖고 방에 이제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셔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 좀 이제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다시. 아, 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맨 밑에 보시면 이 금액이 너무 큰 게 아닌가. 네, 사무관 네. 감사패 뭐 표창장 제작 쇼핑백. 저희가 이제 그 시정발전 그 유공자 해마다 표창하고 있는데 한 8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표창장 제작비 그다음에 감사패 뭐 이런 사안이 일상적인 이렇게 많이 주실 필요가 없을 텐데 이렇게 많이.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그 각 사업별로 이제 그 또 주는 것도 있고 각 단체별로 이제 그 기념식이나 정기총회 이럴 때 나가는 것도 있고 체육 관련해 가지고 무슨 대회 나가서 입상인 상탄 경우에서 부서별로 해 가지고 한 800개 정도 1년에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 어느 뭐 단체 가보면 뭐 5개 8개씩 나가니까 보통은 예전에는 2-3개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떻게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뭐 5개 8개 뭐 이렇게 나가길래. 저희가 최근 2-3년 4-5년 검토해 봤을 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보통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됐죠? 19년도 18년도에.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저희가 올해가 더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표창 인원이 표창을 늘린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어느 때부터. 늘리지 않고 저희가 이제 포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포상 조례 근거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 뭐 부분도 무한대로 막 말씀을 늘릴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 어느 때부터가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자료 검토하셔갖고 언제 늘렸는지를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17페이지 보시면 행사 운영비 또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특정 업무 경비 또한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요구액 중에 행사 실비 지원금 그리고 밑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이게 저는 꽁수라고 생각해요. 이게 밑에 거 없애서 위로 올려가지고 저희가 올해 저희가 이제 솔직히 통 이반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뭐 워크숍도 했었고 체육대회도 항상 해마다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이 통장님들이 그래도 좀 생각하셔서 체육대회를 삭감했고 올해 저희가 이 통장 워크숍을 했을 때 혹시 자부담 800만 원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버스비 같은 거 올라오고 식대 올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금 더 워크숍에 개상을 한 부분입니다.
얼마를 증감하신 거예요? 워크숍 작년 대비 지금 680만 원, 680만 원에다가 1,170만 원, 1,850만 원 증가됐습니다. 이제 버스 아니요. 워크샵 워크숍의 식비. 행사 운영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나뉩니다. 행사 운영비랑 이제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1,170만 원에 들어간 거는 이제 그 단가 상승분 말씀드린 버스 임차료 이런 거랑 식대 오른 거가 반영돼서 한 1,850만 원 정도 올해보다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워크샵이랑 식비만 얘기 드린 거예요. 이게 1,170만 원. 예, 식비 네. 등에 여기 이제 행사 실비 보상금에 교통비와 식비가 다 포함돼서 교통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2,300만 원이면은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1,100만 원을 식대를 올렸다는 게 버스비가 다들 아시다시피 버스비 1년에 뭐 한 10만 원 정도 올라요. 열대 가신다고 뭐 쳐도. 근데 이게 1,100만 원을 올려놨다는 게 1,200만 원을 그리고 밑에 건 민간 사업 보조를 뭐 2천만 원 줄여놓고 이거 체육 행사는 줄였고, 예, 이거가 이제 식대가 여기 포함됩니다, 의원님. 식대 단가가 좀 올라서 그 전에는 식대를 안 줬나요? 올해도 주셨잖아요. 올해도 그래서 모자라서 자부담으로 800만 원 넘게 이통장 연합회통을 자부담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워 있는 것 작아가지고 별도로 자부담한 상황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이게 안전건설과에서 만들어 온 자료예요. 의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와서 설명드린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이 내용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눈에 보기 편하게 이거 보세요. 제 손에 있는.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을 포상을 주세요. 이거 설명 다 듣고 의원님들이 다 아 그렇구나 하고 다 이해하셨어요.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거기서. 근데 이거는 지금 뭐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뭘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본인들 책에는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 책들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게 다. 질문 드릴 거 굉장히 많은데 그냥 안 드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뭐 바로 답변 및 보고가 이제 불가하여 별도 제출하겠다고 하신 자료는 심사 다음 날까지는 제출을 완료해 주셔야 예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뭐 주먹 구구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수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340페이지입니다. 양주시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추진. 이 인구 정책팀에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면은 다자녀 그 가정 우대업소 홍보물 제작인데 이 지원 그 다자녀 가정에 얼마나 이게 혜택이 돌아오고 다자녀 그 가정이 어떤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저는 조금 이게 좀 의구심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기업 활성화나 관내 상권 이용 활성화 아닙니까? 이게 저는 사업명과 목적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자녀 가정에 그 업소를 이용할 때 5에서 30% 정도 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자녀 그 가구에는 분명히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나 혜택이 좀 돌아가셨는지 좀 이제 사업을 집행하실 때 정말 그분들이 그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추가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34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구 정책 팀에서 하신다는 사업인데 이 1인 가구 지원 사업도 뭐 앞서 존경하는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인구 정책 팀에서 해야 되는 사업 중요한 사업인지 이게 진짜 정책 사업인지 좀 의미되는 부분입니다. 이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한다고 아까 이지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또 뭐 여기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실태 조사 연구 용역, 아이디어 공모전 좀 이런 것들 말고 네, 인구 정책 팀에서 그 주제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이런 사업들을 좀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345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및 관리. 이 직무 수행 경비에서 특정 업무 경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아, 직원한테 가는 수당인가요? 예, 예, 그럼 7명한테 매달 지급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공통경비 예산의 효율적 운영. 이 공통경비가 아닌 예비비로 추진하시겠다 하신 내용인가요? 예, 그 저번에 저기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 4천만 원은 남았네요. 이거는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1,600만 원은 그 기간 운영 국내 여비고요. 요거는 뭐 저기 그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하는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박람회 뭐 이런 거 참가할 때 그 직원 여비를 해주는 사항이고요. 소멸성 경비하고 출장 여비 하시려고 이 4천만 원 세우신 건가요? 의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봐주시면 저희가 그 당초 예산서에 각 부서에서 이런 어떤 그 행사라든지 이런 경비를 출장료비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라든지 도나 이런 상급기관에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서 불가피하게 이제 참여를 하거나 행사를 해야 할 때 부서의 그 예산이 뭐 지금 확정이 돼 있지 않아서 그걸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공통경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부서를 지원하는 이제 그런 경비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여쭤본 이유는 이 증감 사유에 보면 이 경통경비 아닌 예비비로 추진하시겠다 뭐 이렇게 써 있어서 이 남아 있는 이 4천만 원은 어디다 쓰시려고 하시는지 그런 걸 여쭤보려고 좀 전화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또 348페이지. 효율적 재정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신규 사업 지금 기획 예산이면은 저희 그 양주시를 시의 정책이라든지 뭐 재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기획하시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기 지방 재정 운용 기본 방향을 보면 예산 삭감 및 폐지, 유사 또는 중복 사업을 철저히 통폐합하겠다. 비효율적 낭비적인 사업은 축소하고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폐지하신 게 얼마나 있나 좀 봤어요. 통폐합하고 폐지하고 신규 사업은 얼마나 지향하셨는지. 일몰 사업을 보면 지금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에서 2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운용의 기본 방향을 전혀 지향하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승자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단체에 그 사업들 일몰 사업 평통에 일몰 3개 일몰 사업을 종료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2024년 예산 없는 것들 현황 받았거든요. 자치행정과에 하나, 정보통신과에 하나. 지금 기획 예산과 것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 두 건이 올라와 있고요. 또 신규 사업 현황은 지금 자치행정과 5개, 기획예산과 하나, 회계과 하나 이렇게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몰 사업 그 삭감 폐지 통합 이런 것들이 하나도 좀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또 비효율적인 낭비적인 사업들이 눈에 보입니다. 중앙지방 재정 운용 기본 방향 보시고 예산 편성하시나요? 그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조금이라든가 뭐 행사성 축제성 사업 또 저기 주요 사업에 대해서 그 선택과 집중을 그 최대한 그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하위 순위 사업의 예산 삭감 및 폐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하위 순위라는 거는 어떻게 성과를 매기시는 거죠? 매기시는 거예요? 순위를 어떻게 매기시는 거예요? 전체 그 주요 사업들 중에 이제 그 순위를 매겨서 그 어떤 사업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 순위가 하위인 사업들은 좀 그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럼 그 평가표에 의해서 지금 이 예산 일몰하신 건가요? 사업? 평가 보고서는 있나요? 그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라든지 평가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저기 일몰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을 적용을 하는데요. 일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몰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기준을 토대로 순위를 정하시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런 기준들은 확실하게 좀 정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의회 업무 협력 지원에 삭감하셨네요. 어떤 것들 삭감하신 거죠? 그 의회 보고 자료 작성은 이제 그 보고 자료 작성인데요. 요거는 그 책자 제작 수량을 좀 최대한도로 좀 그 줄여 갖고 예산을 좀 그 삭감한 사항입니다. 네, 예산 삭감하지 마시고 세부 사업 내용 철저하게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에 내용은 부실하고 굉장히 내용이 없는데 왜 예산을 삭감합니까? 예산 삭감하지 마시고 더 첨부하셔가지고 의회의 업무 협력을 잘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54페이지입니다. 소송 수행. 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쟁송에서 소송 비용, 배상금,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많이 나가고 있네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소송 비용은 그 잠시만요. 지금 진행 중인 쟁송도 뭐 96건 정도 되고 소송 비용가 꽤 많고 고문 변호사 자문 수당이 50만 원인가요? 1인당? 예, 고문 자문 수당은
그 자문 그 건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50만 원씩 7명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최대한 줄 수 있는 걸로 해서 예산 편성은 했고요. 그 월별로 자문 건수에 따라서 자문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 수당은. 이 손해배상금은 어떤 거죠? 그 손해배상금은 그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 저희가 그 시에서 배상해야 될 금액을 그 예산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35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인데 이게 의회 법무팀에서 하는 건가요? 예, 현재 의회 법무팀에 그 지방세 납세 보호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정과나 징수과나 뭐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저기 납세 보호관은 세정과나 징수과에 두는 게 아니라 별도 부서 우리 그 별도 부서에 배치하도록 돼 있어 갖고요. 의회 법무팀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회 법무팀 안에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찾아가시기도 하시나 봐요. 찾아가는 세무 상담 수당이 있네요. 또. 예, 저기 뭐 그 읍면동 사무소라든가 뭐 아니면 마을에 간 뭐 이런 데를 그 찾아가서 그 세무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뭐 긴축 재정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1억 원 이상 증액 사업을 보니까 총 141개예요. 기존의 사업에서 1억 원 이상이 증액된 사업들이 이거는 처음에 이 계획을 하실 때부터 어떻게 계획을 하셨길래 총 141개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1,366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962억. 일반회계의 117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9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5개. 저희가 보면 전국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국 재정 자립도 평균은 45인데 저희는 26.2예요. 경기도 시군 평균은 38.8인데 평균보다도 굉장히 낮은 상태이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기획 예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시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민 의원님께서 세입 세출 시간에 질의했던 그 회계 내역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중도 해지한 적금으로 2개를 올려주셨는데 이 내용 확인되십니까 지금? 저희과에서 그 예금 정기적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저거는 제가 잠시 후에 파악해갖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오전에 세입 체수할 때 존경하는 한상민 의원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내역 확인하실 거라고. 그래서 중도하지한 내역 해당 과에 질의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2건이 올라왔습니다. 2건이 올라왔고요. 이자 차액이 1억이 좀 빠져요. 9,300만 원입니다. 중도 해지로 손해본 이자가. 근데 과연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는 해지였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예, 예. 근데 그 내역을 질의할 거라고 분명히 오전에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역은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 50억하고 100억 2건 있습니다. 해당 건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예. 어떤 사유였는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29쪽부터 881쪽까지이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행정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수 의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읍면동 예산안 편성된 걸 보면요, 지금 이제 대부분이 다 이제 공통적으로 다 읍면동에서 들어온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도로 관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도로 관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데는 뭐 1억 9천, 그다음에 1억 4천, 1억 3천, 2억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한 5-6군데가 1억이 넘어가고 나머지는 보통 뭐 3천에서 8천, 9천까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도로 관리 부분이. 과연 이 도로 관리가 뭐 주민 수건 사업이다 뭐다 이렇게 읍면동에서 올렸어요. 근데 읍면동에서 이 2억 사업을 도로 관리를 진행하는 게 맞나? 도로가에서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땐 잘못된 것 같고, 이제 뭐 도로가의 예산을 이제 한정을 두다 보니까 이제 읍면동에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읍면동은 홍보 물품 구입비, 워크숍 비용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읍면동은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떤 데는 예산 편성했으니까 주는 거고, 어떤 읍면동은 예산 편성 안 했으니까 안 주는 거고. 똑같이 뭐 급량비도 들어가 있고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한 읍면동별로 차등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다음에 12개 읍면동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것도 차등 지급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요. 아마 그 도로 관리 부분들은 소규모 사업이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고,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급량비 수당이 기준인데 그 행사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요구한 데는
홍보 물품 구입비나 워크숍 비용이 다 들어가 있고 요구하지 않은 데는 다 빠져 있어요.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관리도 2억짜리는 이게 읍면동에서 가능합니까? 실행이? 토목 우리 직원 읍면동에 나가 있는 직원이 토목 직원이 대부분 8급, 9급 신규가 많이 나가 있어요. 읍면동은.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아무튼 뭐 이게 우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재정만 넉넉하다면 이런 현상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조금 이 읍면동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유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숙 의원입니다. 831페이지를 보면 동절기 트랙터 제설 작업 예산이 있습니다. 읍면에 동 같은 경우에 양주 1, 2동까지 해서 제설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산출이 다 틀려요.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내려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곳은 그 식대까지 들어가 있고 어디는 유류대만 리터당 얼마씩 해서 산출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능한가요? 일단 한번 상황을 확인해보고 예전에는 아마 그 기준을 줬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뭐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내 집 앞과 그 도로변의 어떤 경계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분들의 수고에 정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려면 기본적인 경비는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산 그 반영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리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면에 가막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 건물 관리비를 다 시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다른 기관 예산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 조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전체적인 건물은 아마 면에서 아마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공공 운영비라든지 어차피 층별로 정수기가 다 들어갈 텐데 별도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예산은 한쪽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수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수연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예산을 보니 읍면동을 보니까 그 삭감하신 데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예, 삭감해서 예산안이 올라온 데가 두 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뭐 많이 좀 늘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옥정 2동이 새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보니까 옥정 2동은 그 예산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작고 지금 그 인구는 가장 좀 많은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자리를 잡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예산 확보를 조금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바로바로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의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태 의원입니다. 읍면동 거 보시면 이 작년에도 얘기 드렸던 건데 이제 실장님께서 이제 종합관찰제를 좀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다 보지 못했는데 서부권 쪽에는
1,000만 원씩 더 세워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일단은 그 금년도 예산 사정으로 해서 동지역하고 이제 읍면 지역하고 구분을 해서 그쪽에 아마 동지역은 이제 5천, 그 서부 지역은 6천만 원 했는데요. 그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아침 이제 연초여서 그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건의를 받아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뭐 경기가 다 안 좋아가지고 뭐 세워 달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또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감안을 해서 그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어느 지역 보면은 꽃길 조성해가지고 많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뭐 봄, 가을 뭐 꽃 뭐 두세 달씩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다른 데는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1,200, 1,000만 원 대부분 다. 근데 어느 지역만 뭐 배가 넘게 세워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왜 그런지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그 부서에다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확인. 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9시에 시립도서관,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